인생을 건 한판평론 여의도 타짜 함께하는 네 분 소개해드립니다.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박원석 전 의원, 서영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뭐 평론의 한 판을 이제 인생을 건다고 그랬는데 이제 나중에 합류한 윤타짜 점점 거는 것 같아요. 아니, 오늘 상황이 그렇잖아요. 복장이 뭐 심상치가. 저 쉬는 날은 전투복이에요. 전투복을 입고. 뭘 전투를? 상황이 그렇지 않다는 얘기는 오늘 더 큰 얘기를 할 수 있다 뭐 이런 거네요. 저는 예. 뭐 예. 김영선 의원 건도 있지만 예. 김대남 이런 분 이 대가바라고 선거 치르는 사람들 예. 이런 사람들 성토해야 하고 이거 얘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요? 네. 아니 왜냐면 당직이 있었잖아요. 총선 때. 총선요? 당직은 전 계속 대변인이에요. 당직은 항상 해. 그죠? 전당대회 때도 당직이 있었죠. 네. 맞아요. 그럼 이제 내밀한 얘기를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아니, 제 얘기는 내밀한 얘기를 안다 모른다 이 차원이 아니라 예. 그래도 예. 대선 때도 쭉 있었고 하니까 이런 얘기 할 자격은 있다고 봅니다. 적어도. 알겠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평소에 윤타짜답지 않게 분노 게이지가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예, 저 윤타짜가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이 주제, 요거부터 좀 해보죠. 그러면 이 김대남 씨 문제, 이게 아시겠지만 서울의 소리에 이명수 기자하고 통화하면서 한동훈을 공격하면 김건희 여사가 좋아할 거다. 그러니까 내가 이 자료를 줄 테니까 네가 한번 잘 만들어봐. 그럼 명수야, 너도 여사님이 좋아할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게 이제 내용이 뭐죠? 여론조사를 뭐 비대위원장 때 뭐 70억을 썼는데 뭐 그 중에서 뭐 본인 이미지 조사를 대권 후보 이미지 조사를 했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걸 그 다음날 이명수 기자가 서울의 소리에 단독 보도를 쓰고 며칠 있다가 실제로 TV 토론에서 원희룡 후보가 당시 한동훈 후보한테 물어요. 이거 요 상황이거든요. 네. 자, 이거 듣는 순간 윤타짜는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이거 제가 어디서 말하고 싶어서 이거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잘 터졌다고 생각했어요. 뭐를 말하고 싶다는 거예요? 일단은 뭐 김건희 여사 운운하면서 김대남 씨가 얘기한 그 부분은 네. 어느 정도 제가 볼 때는 블러핑이라고 그러죠. 과장하고 본인의 영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김 여사 건을 끌어들였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김건희 여사가 지금 한동훈 때문에 밥을 못 먹는데 밥을 먹다 죽으려고 한다는 표현은 죽으려고 한다. 그런 거는 뭐 근데 그냥 넘겨짚어서 한 말이라고 보는데. 그럼 요거 김건희 여사가 좋아할 거다도 넘겨짚은 거다? 뭐 저도 그렇게 봅니다. 뭐 좋아하든 말든 그런 걸 본인이 판단해서 얘기할 자유는 있지만은 그게 팩트인지 아닌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여서 저는 대통령 부부와 대통령 주변 사람을 분리해서 생각해야 된다고 봐요. 제가 제일 놀란 것은 그 여론조사 건 있잖아요. 예. 저희가 70억을 써서 여의도공원에서 여론조사 하는 과정에서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을 대선용으로 뭔가 쓰기 위해서 여론조사 2건을 시행했다 이 얘기잖아요. 자, 잠시 일단 당에서는 요거 18억이라고 얘기해서 70억은 아니다. 예. 그러면 그게 잘못된 거냐 아니냐부터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 제가 알기로는 민주당은 이재명을 간판으로 세워서 총선을 치를 거다. 그럼 우리는 누굴 간판으로 해야 되느냐 이런 차원의 조사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이기 때문에 그 조사에 이름이 올라간 거지 다른 용도로 올라간 건 아니라는 걸 우리는 다 알잖아요. 근데 이거를 딱 뭐 횡령이다. 당권을 가지고서 그런 식으로 당비를 유용했다. 자기 대선 후보 여론 띄우기 됐다, 위해서 이렇게. 이런 식의 악의적인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가 잘 보세요. 전당대회도 나왔고 총선 백서 얘기 나오면서 계속 그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일맥상통하는 게 있잖아요. 예. 근데 이러한 얘기들이 김대남이라는 사람이 이명수라는 좌파 유튜브 기자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니까. 본인은 기자를 그 사람한테 가서 기사까지 나오는 사주 단계까지 나오잖아요. 예. 이거는 너무너무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가지고 당이 막 흔들릴 수 있고 예를 들어 전당대회에 영향을 끼쳤다고 한다면 얼마나 억울해요. 거기다가 총선 백서에 그 얘기가 들어간다는 것을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뭐 대충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잖아요. 그러면 총선 백서 주장한 사람은 누구냐는 거예요. 총선 백서 지금 끌고 간 사람. 그분이 조정훈 의원이 저는 애초부터 이상했어요. 저희 당에 입당하는 시점부터. 자, 잠깐 일단 정리 한번 할게요. 그러면 김대남 씨가 요 얘기를 이제 이명수 기자한테 한 거잖아요. 네. 예? 그럼 김대남 씨가 그거를 어떻게 알았을까?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이제 친한계 측의 의혹 제기거든요. 아니 김대남 뭔데 자기가 공천도 떨어진 사람이 어디서 그 얘기를 듣고 알았을까? 근데 여론조사를 어떻게 했냐는 거 아는 사람은 일단 대표, 당시 비대위원장, 사무총장, 그 다음에 여연 원장일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나 장동혁 사무총장이나 당시에 홍영림 여의도 연구원장 어디 가서 이런 거 뭐 얼마 써가지고 뭐 했고 이런 걸 얘기했을 리는 없고. 그럴 리는 없죠. 내부에 누군가가 하여튼간 뭐 어떤 식으로 공유를 했겠죠 정보를. 근데 네. 보세요. 지금 김대남과의 관계를 다 부인하고 있어요. 개인 일탈. 거기서부터 이상하죠. 근데 비대위원장이 전에 그 과도기가 있어요. 예. 그렇잖아요. 비대위가 존재했잖아요. 김기현 네. 대표 물러나고 그 중간에 보면은 아마 당시가 주호영 원내대표였나요? 그분이 그 저 대행을 했죠. 언제요? 그 김기현 대표 그만두고 나서 원내대표가 대행을 잠깐 윤재옥. 윤재옥 원내대표가 그때 이철규 의원이 중간에 좀 끼어서 좀 여러 가지 친윤의 자장으로 부각이 되죠. 그리고 나서 제가 총선 TF를 조정훈 의원을 꽂아놓은 게 저는 이철규 의원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생각하면은 여러 가지 조합이 맞춰질 것 같아요. 자 하나씩 볼게요. 자 끼어들었어요. 일단 하나씩. 그러면 짧게 요거만 개인 일탈이다 아니면 배우가 있을 수도 있다. 윤타철. 배우가 있을 수 있죠. 왜 제가 조금 더 얘기를 해야 돼요. 예. 지금 총선 TF가 아니고 정확히 얘기하면 인재영입위원회예요. 예. 인재영입위원회 위원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누가요? 조정원 의원이? 예. 근데 예. 그때는 자 이분이 시대전환이라는 당의 당수였기 때문에 예. 개별 입당이 안 됩니다. 합당을 해야 돼요. 합당 절차가 오래 걸려요. 합당이 안 된 상태에서 시대전환 의원의 신분으로 시대전환 당원 신분으로 저희 당이 인재영입 위원이 됐단 말이에요. 예. 아무도 지적을 안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인재영입 위원회의 부위원장 격으로 예. 엄청난 활동을 하면서 언론에도 많이 얘기하고 합니다. 예. 이분이 쭉 흘러 결국 총선 백서 쓰자고 하면서 몇 달을 끌어요. 총선 백서 내용 중에 김대남이 이명수라는 사람한테 얘기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는 거예요. 그러면 저 김대남 씨는 그 정보를 총선 백서 특위 좀 좁히면 조정은 의원으로부터 들어서 알았을 것이다. 모르죠 그거는. 예. 당의 기강이 무너졌다는 얘기를 제가 하는 거고요.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전당대회에 영향이 미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했고 예. 유력 당권 후보도 전당대회 토론 과정에서 그 얘기를 공개적으로 했고 예.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방치하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러니까 예. 최근에 나온 보도를 보면 예. 그 유력 당권 후보가 그 문제 제기를 토론회 석상에서 한 게 원희룡 예. 후보잖아요. 당시에. 예. 서울의 소리 보도보다 앞서서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그래요? 예. 네, 아, 서울의 소리 정확히 보도보다 알고 앞서서 있어요. 했다는 겁니다. 아 서울의 소리 보도 아까 제가 잘못 말씀드렸구나. 보도 나고 얘기한 게 아니라 보도보다 앞서서 했다는 보도를 거예요. 보고한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 일종의 공작이잖아요. 그렇죠. 원희룡은 어떻게 알았을까 이거? 아니 그러니까 원희룡 후보도 서울의 소리 보다보다 먼저 알았다는 거는 예. 총선 백서 팀에서 대외비로 돈 얘기인데 김종혁 최고위원이 총선 백서 팀에 있었대요. 그래서 그 예. 얘기를 정확히 알더라고요. 예. 대외비로 하자 이거는 검증된 문제 제기가 아니기 때문에 예. 이 내용이 원희룡 후보 쪽으로도 가고 예. 김대남으로도 가고 예. 서울의 소리까지 급기야 가고 예. 갔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예. 일종의 이제 총선의 일종의 유력 후보를 뭐 죽이기 위한 모종의 시도가 있었다는 거고. 그렇게 추정할 수 있다. 예, 근데 단지 그게 총선 백서팀에 있던 누군가 아하. 내지는 그 경쟁 후보였던 누군가의 의지만으로 이루어진 일이냐 예. 아니면 더 큰 배우가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이런 의심도 해볼 만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대통령실에 전직 행정관이 개입이 돼 있고 예. 그 사람이 서울의 소리 측에 그 자료를 건네면서 했던 얘기가 여사가 굉장히 좋아할 거다 이걸로 한동훈 치면 예.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이걸 가지고 뭐 이제 그 진상규명 한다고 하는데 탈당을 해버려서 당 윤리위를 통한 진상규명은 별게 없을 거고 예. 뭐 형사적 대응을 한다고는 합니다만 어허. 과연 거기까지 갈 거냐 당내에서 또 반대하는 목소리들이 예. 있잖아요. 근데 집권당의 당정 관계 그리고 어쩌면 국정 운영에 그 한 조각이 이런 공작에 의해서 그 공작의 한가운데 있다. 심각한 문제잖아요. 뭐 지금 그렇죠. 쌍팔년도도 아니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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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김대남 씨가 실제 어떤 정도의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었던 내지는 본인이 자신의 영향력이나 자신의 역할을 과장해서 예. 서울의 소리 측에 일종의 자기과시성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그걸 떠나서 전직 대통령 행정관이었고 지금도 공직에 있어요. 그런 분이 그런 역할을 하고 그에 의해서 전당대회에 경쟁 후보 입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이랬다는 사실 자체가
전체적으로 지금 이 여권을 둘러싸고 있는 이 분위기 공기 예. 이런 걸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 놀랐던 게 저도 들어봤거든요. 근데 아무리 사담 비슷한 얘기를 기자하고 한다지만 예. 대통령에 대해서 본인이 모셨던 예, 그 얘기 그냥 한번 비하하는 발언을 막 해요. 예, 예. 그에 반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 영향력을 인정하고 예. 그걸 존중하는 듯한 발언을 합니다. 그래서 예. 야 이게 대통령실의 기강이냐. 굉장히 놀랐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그 얘기도 한번 해볼 거예요. 저 김대남 씨에 이 대통령에 대한 평가 어떻게 했는지. 어쨌든 장타짜 네. 이거 좀 취재 좀 해봤어요? 아니요, 뭐 취재할 수가 있는 상황은 아니죠. 그래요? 제가 김대남 씨를 아는 것도 아니고. 아 몰라요? 전 모르게 모르죠. 그렇지 네. 모르겠구나. 이분은 제가 네. 정치계 떠났을 때 예, 들어온 예. 것 같은데. 어. 근데 김대남 씨 같은 유의 사람들은 예. 저는 정치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왜요? 어떠한 예? 왜요? 그러니까 제가 인간말종 장해찬에 대해서도 계속 비판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 이거는 문화일보 논설위원이 얘기했던 건데. 저희 여의도 타짜는 예쁜 말했습니다. 예, 바르고 고운 말, 아름다운 근데 말. 이제 과거에 정말 잘 지냈고 같이 일을 했던 한 명의 일원이었는데 갑자기 사이가 틀어졌고 다른 쪽 편에 있으니까 옛날에 말이야 내가 거기 있었을 때 이랬어 저랬어 하면서 옛날 얘기를 끄집어내면서 자신의 정치적을 이익을 얻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정치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허. 언제든지 누구든 배신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봐요. 예, 저는 김대남 씨가 한 얘기 중에 제일 충격적이었던 게 이런 거였어요. 뭐요? 막말로 나를 챙겨주지 않는다 그러면 1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나 양심 선언하고 진짜 민주당 넘어가가지고 영등포 구청장이나 다른 구청장이라도 해먹어야지 막말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용인갑에 내가 하고 있는데 이혼모가 내려와서 내가 공천을 못 받으면 그러면 나는 딴 데 민주당 가겠다 요 얘기. 막말 맞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정치를 하겠다라는 것 그리고 대통령을 모셨다라는 것 그게 이제 비극의 시작이 아니었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금도 선 너무 넘은 거예요. 이거는 그냥 정치를 안 하면 되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냐고요. 저 윤석열 정권 비판 많이 해요. 예. 김건희 여사 비판 정말 많이 합니다. 네. 민주당 쪽 계신 분들 뭐 민주당 쪽 패널 분들 저 보면 뭐라고 하냐면요. 아유 그러지 말고 민주당으로 넘어와. 이런 얘기 저한테 많이 하거든요. 예. 저는 그때마다 나는 정치 안 하지만 나는 보수파를 재건하기 위해서 리셋하기 위해서 난 노력을 할 사람이지 예. 난 진영 넘어가는 그런 정치 안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신의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다 까발리는 게 이게 정치인이 할 일인가요? 그래서 저는 저는 형사적인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이런 예. 것들. 근데 아, 예. 제가 보면은 김대남 씨에 대한 인물 평가는 이 정도면 된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내용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명수 기자와 했던 내용들을 처음에는 김대남 씨가 허풍이다, 넋두리다 이런 식으로 그냥 퉁치고 넘어가려다가 이게 실행이 된 게 드러났잖아요. 예.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를 이 내부에서 정치 공작이든 뭐든 모종의 묘략질을 해서 현실화됐어요. 서울의 소리에 기사가 단독으로 나왔단 말입니다. 이건 뭐냐면 이거 김대남의 말이 맞을 수도 있겠나라는 어떤 심정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앞서 얘기했던 넋두리 허풍이 그래 조금 뭐 양념이 들어간 것 같지만 나름대로의 맞는 말이 있겠다. 그러면 김건희 여사가 생각하는 한동훈 대표에 대한 인상,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그 용산 내에서 평가받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 어떤 그런 것들은 충분히 우리가 뭐 미리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저는 무엇보다 제일 이번 사건에서 좀 안타깝고 좀 뭐라고 하죠? 그 국민의힘 내부 집권 여당인데 이래도 되나 싶은 게 좀 좋은 말을 써야 되죠. 네. 하여튼 가루가 예쁜 됐어요. 말. 가루가 됐어요. 가루. 예. 하여튼 콩가루라고 많이 표현하는데. 그 정도 그 정도 괜찮죠. 됩니다. 예. 하여튼 콩가루가 그럼 됐다는 게 예. 한동훈 대표를 잡으려고 나머지 이 후보들이 연합을 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김대남 씨는 나경원 후보 캠프에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뭐 원희룡 박 의원님 캠프. 예. 얘기했지만 원희룡 당시 후보는 미리 알고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러면 공유가 됐다는 거잖아요. 예. 결국에는 그 배후에는 친윤이 있었을 공산이 크고 예. 친한이 그랬겠어요? 안 그렇죠. 그럼요. 그러면 친윤은 누구를 또 그 권력 배경을 합니까? 용산이잖아요. 예. 그러면 용산과 친윤이 나경원 원희룡 후보를 앞세워서 총공격을 한 거거든요. 예. 거기에 김대남 씨 케이스가 하나 드러난 거예요. 예. 그러면 또 김건희 여사야? 그러니까 안 나서는 데가 없어. 저는 그 생각이에요. 예. 다 떠나서 김대남도 됐고 이명수도 됐고 이철규 조정은 다 좋습니다. 예. 또 김건희야?
이 김건희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거 도대체 이게 윤석열 전문가, 김건희 전문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전당대회 개입 논란까지 예. 확대가 안 될 수가 없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김대남이 단독으로 실행을 했다라고 보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예. 총선 백서 특위에서 대외비 사안이 나왔잖아요. 예. 그리고 원희룡 후보는 그걸 먼저 알고 있었고. 어쨌든 저 박원석 박사자도 그 내용이 원희룡 캠프나 또는 김대남 씨한테 흘러들어간다는 총선 백서 특위를 거쳤을 거다 이렇게 아니, 그거 추정하시는 아니고서는 거죠. 방법이 없죠. 총선 백서 특위 위원들만 아는 건데. 근데 이른바 한동훈 대표를 그 지원하고 있던 지지하고 있던 총선 백서 특위 위원들이 밖에 나가서 이 얘기를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에는 그 결이 다른 예. 쪽에서 얘기가 나간 거고. 그래서 이제 조정원 의원 얘기가 나온 거고. 조정원 얘기가 나오면 이철규 얘기가 나오는 거고. 이철규 얘기 나오면 당연히 그 용산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뭔가 이제 실제 그 한동훈은 안 된다 예. 이런 의지가 이런 식으로 실행된 거 아닌가 이렇게 보이는 대목이고 예. 이 정도 사건이면은 이건 어떤 수준에서건 규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여당이 아닌 거예요. 예. 아니 여당이 무슨 뭐 이런 공작에 의해서 휘둘리고 있다라는 거는 그 여당으로서 체면이 아닌 거죠. 근데 이걸 덮자고 하는 것 그런 목소리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그게 별로 여당을 위해서 좋은 목소리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이제 김건희 여사가 결국에는 또 여기 등장을 하게 되는데 예. 저는 어제 이제 뭐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만 김건희 리스크라는 게 이른바 그런 식으로 불이 꺼지지가 않습니다. 불이 꺼지는 정도까지 불길이 잡히지가 않아요. 오히려 더 불길이 지금 타오르고 있고 예. 결국에는 지금 와서는 이제 사과를 하니 많이 하는데 사과로 해결이 안 됩니다. 이게 어떻게 사과로 해결이 되겠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아니 결국에 수사를 받고 아. 그에 응당한 어떤 그 법률적인 예. 그 책임의 문제로까지 나아가야 이게 해결이 되지 해결이 어떻게 사과로 되겠어요? 이제 와가지고. 알겠습니다. 자 윤타짜. 네. 앞서 이제 윤타짜가 조정원 의원 얘기하는 건 조정원 의원이 뭐 줬을 거다 이런 건 아닌 거예요. 저는 그런 얘기 안 해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희가 본인이 얘기하고 아니 이거는 다른 거 없어요. 본인이 총선 백서 공개하세요. 어. 왜 발간 안 해요? 어. 이제는 우리가 총선 백서를 봐야 되겠어요. 거기 도대체 뭐가 있는지. 그래요? 지금까지 계속 그거 가지고 공격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아까 그 얘기는 총선 백서 특위에서 김대남 씨나 역시 원희룡 캠프로 흘러갔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특위 위원장이 조정훈 의원이기 때문에 왜냐면 그거 계속 공격을 했으니까. 조정훈 의원의 책임 문제를 얘기한 거지. 네. 조정훈 의원이 줬다 이런 건 아닌 거예요. 자, 네. 전당대회가 치러지고 있는 황우여 비대위 중간에도 계속 총선 백서를 발간하겠다고 주장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정치적인 책임을 갖고 총선 백서를 책임감 있게 발간을 하십시오. 그 내용을 좀 보게. 어쨌든 지금 왜 발간 안 하는 거지, 근데? 모르죠. 그 제가 알기로는 조정훈 의원 저희가 인터뷰 한번 요청을 해봐야 되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궁금하니까. 총선 백서는 이제 다 마무리돼가지고 넘겼는데 어. 좀 10월 10일 이후에 그때 공개하는 걸로. 왜 10월 10일이에요?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끝나고? 제가 얘기 듣기로는 그 안에 정말 가감 없이 총선 과정 중에 법적으로 문제될 만한 네. 일들도 담았대요. 그래서 현역 의원이 예. 다칠 수가 있어서 네. 이제 다른 분이 이거는 10월 10일 이후에 공개하자 그런 식의 그래요? 결정을 내렸답니다. 알겠습니다. 자, 윤타짜 나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이거 딱 월요일 날 밤에 보도 나오고 화요일 날 아침에 저 한동훈 대표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어요. 맞아요. 예, 화요일 날 아침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국민께서 어떻게 보겠냐 뭐 이런 식의. 그리고 이제 친한계 핵심인 김종혁 최고위원이 장문의 글을 올립니다. 요지는 그거예요. 김대남은 어디서 이걸 누구의 사주를 받고 이걸 했을까?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였지? 저 상임감사는 누가 보내줬을까? 네. 그 두 사람은 같은 사람인가? 이거거든요. 그리고 진상조사 지시까지 나왔습니다. 친윤계 일각에서는 왜 이를 키워? 그냥 조용히 정리하면 되지. 김대남의 개인 일탈이라고 하는데 이걸로 당정이 더 안 좋아질 수 있잖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한동훈 대표가 마땅히 이거 진상조사 지시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좀 속된 말로 오버하는 겁니까? 당연히 진상조사를 해야죠. 한동훈 당대표에 대해서 국민들이 갖고 있는 기대는 바로 그 지점에 있다고 생각해요. 덮고 그냥 가자고 하는 분들과 다른 모습. 예. 지금까지 여당 대표가 대충 이런 거 있으면 무마하고 덮고
그냥 수습하고 하는 모양새를 취할 수 있는 성격이었다면 개인 일탈로 이제 뭐 이렇게 하고. 그렇죠. 예. 어떻게 개인이 일탈하는데 자기가 공직에 가요. 개인이 일탈하면 저도 갈 수 있어요. 그럼 제가 일탈하면 공천 받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예.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딱 그 부분에 반응을 했잖아요. 예. 국민과 당원이 이 부분에서 얼마나 부끄럽게 생각하겠느냐. 그 부끄러움을 조금이라도 지워주는 작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한동훈이라는 사람이라고 봤기 때문에 63%에 달하는 지지를 받고 당대표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시대적 사명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반응을 했다고 보고 앞으로 한동훈 당대표는 그 관점에서 일을 하리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네. 이걸로 뭐 진상조사 하다 보면은 뭐 총선 백서 특위도 나올 거고 가정입니다. 그럼 뭐 앞서 박타짜 얘기한 대로 조정은 의원 뭐부터 뭐 이철규 의원 뭐 여사까지 나온다. 친한계와 친윤계가 그냥 파탄 난다. 당정 관계가 파탄 난다. 그런 위험이 있더라도 이거는 해야 된다. 그럼 어쩔 수 없는 거죠. 제가 오. 모두 얘기했어요. 예.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 이 두 분하고 나머지 분들을 분리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나머지 분들은 대통령 부부를 이용했다고 저는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김영선 의원, 명태균, 예. 뭐 김대남 예. 뭐 이런 사람들 대가발하고 그 두 분 옆에 가서 뭔가 공작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분리하잔 말이에요. 예. 그럼 이 나머지 사람들이 대가발하고 온 사람들이 당을 이렇게 몰고 간 거 아니에요. 뭘 그래요? 바라고 온 거예요? 공천 바라고 온 거 아니에요. 예. 그런 거 아니에요? 뭐 공직 바라고 온 거잖아요. 뭐 연봉 높은데 예. 그런 사람들이 당에서 당 또는 뭐 이 여권에서 혜택 받고 이렇게 가다가 결국 사고가 난 거고 분간을 못 하니까 말 섞지 말아야 될 사람한테까지 말 섞어서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그냥 가만히 둡니까? 알겠습니다. 예.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그렇게 볼 수 있죠. 응. 한동훈 대표를 뭐 이제 당원들이 높은 지지로 뽑아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맞지 않고 친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석연치 않으니까 뭉개고 간다라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의도치 않게 한동훈 대표가 언더독이 됐잖아요. 지금 예. 대통령한테 예. 그 밟히는 약자 지금 위치에 있어요. 근데 이번 김대남 이 사건으로 인해서 반전의 계기가 될 수 있어요. 자, 어떤 반전이 올지는 광고 듣고. 지금 2부에서 그 얘기했었잖아요. 한동훈 대표가 어쨌든 용산과의 관계에 봤을 때 언더독인데 네. 이걸로 반전의 계기를 삼을 수 있다. 반전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봐요. 계속 뭐 일단은 뭐 밀리고 싶어서 밀리는 게 아니라 예. 제가 봐서는 밀리는 게 본인한테는 나름대로 언더독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예. 의도치 않게 상황이. 아하. 왜냐하면 독대를 지금 2번이나 해놓고 그다음에 추경호 원내대표는 만찬하는 상황에서 예. 거의 좀 처지가 남들이 보기에도 그렇고 국민들이 보기에도 그렇고 이거 너무 좀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한 거 아니야라는 지금 여론이 올라오는 상황에서 김대남 사건은 뭐냐면 뒤에서 린치를 가한 거잖아요. 몰래 공작을 해서 한동훈 대표를 어떻게 해보려고. 이거는 예를 들어서 지금 당대표의 직권으로 이거를 조사해라 강하게 하고 김대남 전 행정관의 이 사건을 타고 들어가서 최소한 관련된 사람 특히 친윤이 관련될 공산이 크잖아요. 당내에. 거기만 흔들 수 있으면 나름대로 시작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용산하고. 그리고 나서 싸움 시작이요? 저는 그렇습니다. 네. 어차피 지금 한동훈 대표가 용산하고의 싸움을 마다할 이유도 없고 마다해서도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그렇다는 돌파구가 없어요. 그런다 해서 뭐 지금 특검법이 2개 넘어온다 해서 그거를 지금 덜컥 지금 그걸 가지고 협박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김대남 이 사건을 통해서 일단은 좀 당 장악에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예, 말씀하세요. 아니 뭐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고. 그러니까 그럼 용산- 이걸로 오히려 반전이 아니라 더 파탄 나서 파국을 갈 거다. 그냥 묻어버리려고 하겠죠. 이 이슈 자체를 없었던 누가 듯이. 묻어요? 아니 친윤들이나 용산에서는 그거 어떻게 그러니까 김대남 개인의 일탈이다. 예. 그러니까 약간 이제 억지 비슷한데 예. 그 사실은 상식적인 정치 문법으로 보면 이제 이런 그 이슈가 터지고 예. 여론이 나빠지면 물러서야 되거든요. 예. 좀 자중하고. 근데 윤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 스타일이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눈치도 보지 않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예. 이걸로 뭐 당정 관계에 있어서 한 대표가 그동안에 궁지에 몰렸다가 조금 만회가 될 거라는 그렇게 보이지 않고
더 어려워질 것 같아요. 그 얘기는 오히려 그러니까 저 앞서 이제 김용태 의원 그 인터뷰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오면서 예. 이제 김용태 의원은 젊은 의원이고 상대적으로 개혁적이고 합리적인데 예. 이 사건 키우지 말자잖아요 입장이. 앞서 그렇게 예. 얘기했어요. 예. 그러니까 김용태 의원 정도가 그렇게 얘기하면 이거를 끝까지 물고 들어가서 끝장 봐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소수일 거예요. 한 대표 주변에. 예. 근데 그것만 가지고 돌파가 쉽지 않고 곧 이제 국감입니다. 예. 국감이면 다른 이슈들 막 터지고 어쨌든 국감 상황에 집중을 하게 되고 당대표의 목소리는 좀 줄어들게 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거 가지고 뭐 끝장 보겠다 이럴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결국 한 대표는 아주 본질적인 고민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과 같은 당정 관계에서 대표직을 계속 수행할 수 있는가 혹은 수행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근본적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라고 봐요. 수행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자 지난주에 이어서 네. 회장님 그만둬야 된다 계속 가야 된다. 안 돼요. 그만두면 안 돼요. 그냥 바보로 살아라 이거잖아요. 용산의 생각은. 바보로 그거라도 살아라. 일단은 네. 잡고 있어야 다른 기회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자 그럼 장타짜 일단 그건 지난주 한 얘기니까 여기서 이 이슈를 한 대표가 네. 저 대통령실 또는 친윤과 세게 붙어야 된다. 일전 불퇴의 각오로 아니면은 그냥 김용태 의원 얘기한 것처럼 정치적으로 그냥 착착 묻어간 세게 붙지도 말고 정리하는 게 낫다. 이거를 또 그냥 뭉개고 묻지도 말아야 된다. 그럼 그냥 뭐. 흘러가는 대로 내비둬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럼 뭐야 뭐냐면 흘러간다 내부리는 게? 그러니까 전 서영주 소장님 생각하고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한동훈 대표가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다라는 거에 저는 부정적인 생각인 게 뭐냐면 과거의 경험 때문에 그래요. 뭐야? 김무성 대표가 대표 시절에 계속 비박이었어요. 뭔가 보좌관이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닌가? 아니 그거는 맞아요. 보좌관이 잘못됐는데 네. 대표직을 그만두고 나서 얼마 네. 있다가 최순실 사건이 터졌어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엄청 코너에 몰렸어요. 친박들이랑. 예. 그랬을 때 김무성 대표 옆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부추겼냐면 형님이 좋은 기회가 왔다. 자 그동안 이 비박 박근혜와 좀 대척점에 있고 이 비주류의 중심 누구냐 김무성 당신 아니냐 그러니까 당신이 기회가 온다 이렇게 막 부추기더라고. 그러고 나니까 막 탄핵에도 앞장서고 나가서 바른정당 만들고 막 이런 상황이었잖아요. 예. 근데 김무성 당시에 대표 장타점 반대했습니까? 반대했죠. 저는 당을 나가는 거는 저는 무조건 반대예요. 그 안에서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그러다가 결국에는 같이 휩쓸려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친박이라는 세력들이 막 이제 김무성 대표를 공격을 하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서 대안을 밖에서 찾아와요. 홍준표를 데리고 오잖아요. 그 당시에. 그러면서 반기문 데리고 오고 홍준표 데리고 오고 막 이런 상황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한동훈 대표가 여기서 기회 잡았다. 자 이제 윤석열, 김건희 공격을 한다. 그렇게 세게 나가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칼 꽂는 사람이다라는 이미지를 주게 되면 가장 강력한 반대층이 생겨요. 그 사람들이 무조건 한동훈 대표의 족쇄가 됩니다. 큰 화질이 돼요. 절대 먼저 등에 칼 꼽지 말라 먼저 등에 이거잖아. 칼 꽂지 말고 네. 그냥 당에서 당에 있는 의원들, 당 지지자들이 아 이거 도저히 우리 뭐 안 되겠어요. 나서 주세요. 확 등 떠밀면 그때 마지못해서 나서는 모양새를 취해야 된다. 그리고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거는 탈당을 한다라는 이런 정치적 선택하지 말고 당내에서 위기 관리 잘 하시면서 이 상황을 정리해야지. 그러면서 절대로 당대표직 그만두지 말고 끝까지 당대표직 갖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큰 틀에서 내가 이해하겠는데 요 이슈만 보면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이유 씨요? 너무 막 적극적으로 막 네. 본인이 나서 분기탱천해가지고 야 이거 뭐 형사 고소하고 이거 저기 해 막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건 아닌 그러지는 것 같아요. 않죠. 왜냐하면 오늘 동아일보 보도 보면 이 사건 때문에 유난 갈등 뭐 증폭 네. 뭐 이런 일면에 되게 크게 썼더라고요. 네. 사람들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갈등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거를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을 뛰어넘는 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주도권을 그냥 공식적으로 이양받는 계기로 삼아야 돼요. 예. 자 그래 동훈아 미안하다. 네가 그러면은 당을 네가 접수하고 주도권 갖고 이렇게 해라. 예. 그렇게 인정받는 계기로 삼아야지 이거를 갈등 관계로 하면은 윤석열 대통령도 죽고 한동훈도 죽는다. 너무 어려운 저기 얘기야. 100년이 가도 그 인정을 안 해줄 거예요. 제가 봐서는. 그게 제가 정치력이죠. 짧게 다른 생각을 하셨으니까 제가 조금 현실적인 얘기를 반론 하시고. 얘기를 하면 현실적으로 저는 한동훈 대표가 막 이거를 가지고 용산을 공격할 수도 없고
예. 그다음에 공격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당 주도권의 절호의 기회입니다. 예. 친윤을 겨냥할 수 있는 명분이 생겼잖아요. 예. 그 전까지는 의정 갈등에 대한 뭐 각, 그다음에 독대는 대통령의 권한이잖아요. 만나주세요 안 만나주면 그건 끝인 거야. 근데 이거는 뭐냐면 본인을 공격한 팩트가 있고 예. 여기에 대해서는 당내에서 따져보면 이적 행위가 해당 행위에 가까운 사실이 있어요. 이거는 공격하기가 너무 좋고요. 저는 한동훈 대표 스타일이라면 검사 출신이잖아요. 팩트가 있는데 이걸 놓쳐요. 그건 정치가 아니라니까.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한동훈 대표가 드리블을 할 것이 알겠습니다. 그, 네. 현실적으로 하면 안 그렇게 된다. 아니 그 현실적으로 그렇게 안 될 봐요. 거고요. 예. 현실적으로 그렇게 안 될 거고 네. 그럴 만한 힘도 없고 예. 또 그럴 만한 사실관계가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도 없어요. 이게 차라리 지금 한동훈 대표가 본인이 그동안에 거론했던 의제 중에 그나마 성과로 챙길 수 있는 게 의정 갈등이에요. 그러면 그 문제에 집중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뭔가 이게 정부의 입장을 좀 바꾸고 테이블을 열고 예. 근데 그러지 않고 이거 같다 저거 같다 이거 가지고 주도권 못 잡아요. 그럴 상대가 아니에요, 윤 대통령은. 네. 오히려 그러면 더 이제 이 긴장 관계가 파국으로 갈 거예요. 뭐 저희가 한동훈 대표 컨설팅할 필요는 없는데 객관적으로 사안의 성격이 그래 보이고 그러나 본질적 고민은 남는 거죠. 대표직을 이대로 수행한다고 해서 차기 주자 한동훈의 가치를 더 올릴 수 있을까? 그냥 흐지부지 요즘 지지율 떨어진 거 보세요. 알겠습니다. 그 고민은 남을 거예요. 제가 좀 할게요. 나 하나만 더 예, 예. 하기 전에 하나 궁금한 거. 네. 이게 용산 취재해 보셨어요? 이 문제 가지고? 취재요? 아니 용산에 그러니까 용산에 김대남? 지금, 예, 이 김대남 관련돼 가지고. 왜냐면 이게 보면은 한동훈 대표도 용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네. 이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김종혁 최고위원도 누구지?라고 얘기했지 용산이라고 얘기한 적 바로 없어요. 그 지점이에요. 물론 예. 그 녹취록에도 뭐 김건희 여사가 좋아할 겁니다만 얘기는 나오지만 실제로 그 녹취록 가지고 보도했던 서울의 소리 저 장모 기자도 아예 뭐 배우가 있는지 누군지는 얘기하지 않습니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날 용산 대통령실 고위 그냥 관계자 아니야 고위 관계자 발로 용산 끌어들이지 마라. 개인 일탈에도 강하게 반박하거든요. 뭐 발저렸다는 그건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나 왜 그러는지 궁금해요. 아무도 용산에 공식적으로 지목하지 않았는데 용산에서 왜 이걸 가지고 키우냐라고 나오면서 그냥 이게 용산이 배후에 있는 설인 건양 마냥 돼버렸잖아요. 관계 이제 그 신뢰가 없으니까 예. 그렇게 서로가 무슨 말을 해도 적의를 갖고 얘기하는 것처럼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있었으면 용산은 대부분 다 조용했거든요. 특히 이제 명태균 씨 관련된 거 예를 들면. 근데 왜 이거는 갑자기? 김대남이란 분은 대통령실에 있었으니까 예, 비서관 대리까지 했잖아요. 전 비서관 대리라는 건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어쨌든 비서관이 왔는데도 대리라고 하고 다녔단 말이에요. 하여튼간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요 세 분들은 다 한동훈 대표랑 용산 즉 대통령과 뭐 배우자 김건희 여사 뭐 이런 분들이 이 두 분하고 싸우는데 자꾸 그렇게 상정을 전 하시는데 당내 싸움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걸 분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친윤하고 대통령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 일부가 뭔가 순수한 뜻이 없이 뭘 바라고 사익을 챙기기 위해서 온 사람이 분명히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일을 망치고 있다는 거. 그 부분을 도려내는 작업이 한동훈 대표가 해야 될 일이고 그것이 윤한 갈등이다. 저는 동의하지 않는다니까요.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린다거나 대통령이 일을 함에 있어서 평가를 저평가받게 하는 그런 요인들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이번에 드러내게 해서 조치를 해야죠. 그리고 쉬워요. 다 알고 있던 얘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조치? 누구를 어떻게 조치해야 돼요? 조치라는 건 명단가? 정치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거 뭐 명단가? 조치해서. 명단 공개해버려요. 이게. 전 유튜버가 아니에요. 제 얘기는 뭐냐면 어. 정치적으로 그런 판단이 내려지게 하면 끝나는 겁니다. 뭐 그 사람 직을 박탈할 거예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대충 예. 다 선출 찍을 거고 예. 당에 뭐 당직도 있을 거고 예. 그런 얘기가 아니고 사람들이 판단할 수 있는 근거만 제시하면 되는 겁니다. 아, 이 진장소다 해가지고. 그렇죠. 자 이런 일은 어떻게 벌어졌고 네. 누구와 누구하고 가깝기 때문에 이렇게 됐고 이 사실관계만 나와도 나머지는 대중이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대상자들이 정치적 선택을 하게 될 수밖에 없을 거다. 그렇죠. 뭐라고 할 거예요. 만약 이게 사실로 드러났어. 예. 그런 것에 대해서 누가 누출을 했고 예. 총선 백서 특위에서만 벌어지고 있는 일을 누출을 했고 예. 그 누출한 경위는 차치하고라도 예. 굉장히 악의적으로 이 얘기가 흘러갔다는 것이 사실관계 드러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단 말이에요. 예. 그럼 거기에 연루된 사람들 뭐라고 할 거냐고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윤희석 대변인은 그러니까 호가 잠깐만. 호의 그러니까
이거를 뭐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를 목표로 잡고 저 용산과 한판 붙기 위해서 하는 건 그럼 아니다. 여당 뭐 대표인데 얘기? 그런 공렬인데 그걸 몰라요? 오케이, 아니 알겠어요. 그러니까 네. 지금 윤석 대변인은 네. 결국 지금 여권 내에 벌어지고 있는 이런 난맥상과 여러 가지 자중질환과 네. 좀 납득하기 어려운 일들이 호가호위 세력이 바로하고 있기 때문이다. 준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근데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그런 호가호위 세력을 방치하거나 내지는 그걸 이용하거나 혹은 거기에 의존해서 국정 운영을 하려는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 때문이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2년 반 동안 있었던 많은 일들이 단지 호가호위 세력이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가리키고 있어요. 때문에 이번 사건도 저는 그와 무관치 않다고 보고 이게 전체적으로 지금 대통령실과 여권을 둘러싸고 있는 공기예요. 아니 이렇게까지 기강이 초기부터 엉망진창일 수가 없습니다. 원래 정부가 들었으면. 근데 이 정부는 초기부터 엉망진창이었어요. 나오지 말아야 될 얘기들이 사방팔방으로 나오고 누가 뭐 참칭하고 다니고 누가 뭐 그런데 계속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대통령실 옆에 김건희 여사 옆에 이른바 우리가 얘기할 수 없는 문고리라고 하는 무슨 행정관 비서관 이 둘러싸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까지 그 돌고 있고 사실은 이 김대남이라는 사람도 그중에 일원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공기에 한가운데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서울의 소리라는 매체에 전화해서 조심성 없이 알겠습니다. 대통령에 대해서 그런 식의 비하 표현도 하고 할 얘기 못할 얘기 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아니, 서울의 소리를 왜 이렇게 사랑해요 이 정권은? 그 얘기 좀 여사부터 해볼까요? 그렇고. 아니 자 그리고 저희가 청취자 여러분들 오해가 없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배우가 있는지 없는지 배우가 있다면 누군지 모릅니다. 앞서 이제 저희 타짜들이 얘기한 건 일단 그 추정과 상상이에요. 그냥 단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합리적 아니고 의심. 예, 뭐 의심. 왜냐하면 그 정보는 총선 백서 특위밖에 모르고 어차피 뭐 한동훈 지도부는 아닐 거니까. 그럼 총선 백서 특위의 위원장은 저 조정은 의원이고 또 조정은 의원은 이철기 의원과 가깝고 또 뭐 이철기 의원은 용산과 가깝고 그래서 이제 뭐 타짜들 추정을 하는 거지 단정적으로 저희가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친한은 거 아닐 아닙니다. 거 아니에요. 친유는 분명한 거 아닙니까? 뭐 하여튼 그건 뭐 배우가 있는지 없는지 어쨌든 뭐 개인 일탈이라고 본인과 대통령실은 얘기하니까 예. 그거를 말씀을 드리면서 근데 나 진짜 서울의 소리 있잖아요. 근데 나는 상식적으로 저 본방 불가에서 할게요. 궁금해가지고. 아니 김대남 씨는 왜 근데 서울의 소리를 이렇게 얘기를 한 걸까? 왜냐면 대부분 좀 이게 보안이라고 그러냐?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나? 왜냐면 서울의 소리가 기본적으로 김건희 여사 저 녹취록 때문에 좀 어려웠었잖아요. 저 대선 때 힘들었잖아. 이것 때문에. 그럼요. 그러면은 대부분 여권 관계자들은 서울의 소리랑 안 해야 되는데 이 생각이 들었을 건데 왜 했을까? 그건 그걸 개인 일탈?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아까 뭐 정치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 그것과 일맥상통한다고 봐요. 개인 사육하고만 관계 있으면 뭐 네 편 내 편 이런 거 없이 아무런 경계 없이 그냥 아무하고나 접촉한다는 얘기밖에 더 되겠습니까? 이명수 씨가 뉴스공장 나가서 한 얘기가 있는데 자기가 먼저 전화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저도 이제 선배님 강원도입니다. 그랬더니 뭐 그 얘기는 나와있죠. 강원도 나랑 동양이네 동생 이렇게 됐다고 그러더라고.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얘기 좀 해보죠. 이재명 서타짜. 네. 이재명 대표가 징역 3년 구형을 했어요 검찰이. 위증교사. 예, 위증교사. 저 보니까 저 최고위원들 인터뷰할 때 보니까 무죄를 확신한다. 뭐 민주당 내에는 지금 다 무죄를 확신한다. 네. 이제 공식 피지죠. 예, 근데 공식? 그러면 프레스 비공식적으로는 가이드. 어떡하지라는 걱정도 있다는 그 거예요. 마음에는 그런 생각이 없으면 이상하지 않겠어요? 왜냐면 대표가 구형을 3년을 받았는데 무죄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도 무죄다 뭐 확신을 갖는 사람들이 많겠지만 안 그런 사람도 있겠죠. 자 결국 결정은 법원이 하는 거니까 염려를 하는 거겠죠. 플랜 B 준비하고 있습니까? 준비해야 됩니까? 현재까지는 플랜 B를 준비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예. 플랜 B를 준비하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는 당의 전반적인 어떤 대외적인 어떤 투쟁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이 검찰의 정치적인 감정적 구형에 대해서 플랜 B를 생각한다는 자체가 거론한다는 자체가 당의 어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치적 탄압의
어떤 대응에 흔들린다는 그런 판단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아직 선고가 나오지도 않았고 뭐 그런 선고를 무죄로 확신하는 전반적인 당 분위기 속에서는 지금 그거를 거론한 자체는 굉장히 조금 뭐 지금 상황에 맞지 않고 그다음에 두 번째 그럴 것 같아요. 1심에서 선고가 물론 당내에서는 무죄라고 하지만 또 조금 뜻밖의 어떤 그런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 뭐 흔들릴 것이다 얘기를 하는데 외적으로는 굉장히 당이 더 응집될 공산이 큽니다. 지금 현재의 상황을 보면. 왜냐하면 이재명 지도 체제가 1기 때보다 2기 때가 더 공고해졌잖아요. 지도부도 그렇고 당내 당원들도 그렇고 했기 때문에 1심에 대한 결과는 유무죄를 다 상관없이 결국 이재명 대표를 지키자라는 어떤 그런 여론 조성이 높기 때문에 뭐 개별 의원들의 마음속은 제가 알 수는 없으나 표면상으로는 그렇다. 그러면은 1심에서 만약에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최악의 결과가 만약에 나오면 그러면 정치 검찰이 잘못된 수사와 거기에 법원도 부안해동했다. 장애투쟁, 강력투쟁, 윤석열 정권 탄핵 이쪽으로 간다. 더 세게. 장외투쟁이랑 예를 들면 예를 들면 뭐 이제 더 더 세게 간다? 강력하게 세게 가겠죠. 예, 그럴 공산이 커요. 예. 그래요? 근데 그런 게 맞아요? 민주당이 어떤 정당입니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헌신했던 분들이 만들었던 정당이에요.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당이었고요. 민생을 챙기는 정당이었고요. 그리고 국토 균형 발전을 통해 가지고 수도권 집중화를 막으려고 했던 그런 정권이었고요. 건강보험도 전국민 건강보험으로 했던 그런 정권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그 이재명이라는 그분 검사 사칭하고 형수한테 욕설하고 음주운전하고 위중교사하고 아직은 이제 재판을 받고 있지만 공직선거법 위반했다라는 혐의도 받고 있고 또한 대장동, 백현동 이 건으로 많은 의심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 분을 왜 옹호를 해요? 그 분이 민주당 전통에 맞는 지도자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질 않아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런 지금 장 소장님이 얘기한 부분들은 그러니까 보수층과 윤석열 정부에서 덧칠한 그런 이미지이기 때문에 민주당 내 진보 음주운전을 제가 진영 내에서는 덧칠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그건 아니잖아요. 부분들을 이제 부각시켜서 이미지를 어떻게 해서 깎아내리려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당내에서는 중도층까지는 모르겠으나 당내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아요. 그게 그래서 맞냐고요. 맞는지 틀리는지는 정치 영역은 그렇죠. 그러니까 따져보면 그 국민의힘 쪽의 전신도 이명박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분이 전과가 몇 범입니까? 손가락 10개가 부족하잖아요. 그런 사람 비판했잖아요. 그런 게 민주당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의 상황이라는 거는 그가 가지고 있는 이력 이면에 정치적 상황에 이 사람이 필요하다 하면 되는 것이고 이재명 대표가 이 말하자면 민주당의 그 대선 후보로 등극하는 과정 속에 당내 진보 진영의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니 어쨌건 이렇게 좀 설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어쨌건 국민들이 뭐 나중에 판단할 것이다. 기소가 돼서 그 검찰의 구형까지 이루어졌기 때문에 선고는 나는 거예요. 어떤 결론이 나든. 근데 이제 정치적 주장으로 사법적 결론을 바꿀 수는 없어요. 반대로 사법적 결론이 났다 그래서 정치적 주장을 못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가 그 녹취 전체를 공개하고 들어봐라. 이게 어떻게 위증교사냐 하는 건 일종의 정치적 주장이에요. 그게 사법적 결론에 어떤 영향을 주기가 좀 어렵습니다. 저도 들어봤거든요. 이렇게 생각하면 이럴 수 있고 저렇게 생각하면 저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로서 이제 최악의 원치 않는 그런 결과가 나왔을 때 그거를 뭐 법관에 대한 탄핵 내지는 곧바로 이제 정권에 대한 탄핵 이렇게 몰고 가는 게 옳으냐. 그러니까 이제 옳고 그름의 차원이 아니고 전략적으로 그게 가능하겠냐, 유효하겠냐. 저는 간단치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 대통령 탄핵이라는 게 물론 헌법적 수단이고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역사에도 있었고.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 대해 심리적 탄핵이라는 얘기가 나올 만큼 안 좋은 것도 사실이고. 그러나 명백한 헌법과 법률의 위반이 중대 파면에 이를 만한 중대한 이게 있어야 되고 국회 탄핵 소추 절차만 거친다면 다수당 마음대로 할 수 있겠지만 사법적 심사가 있어요. 거기서 뒤집어지면 역풍이에요. 그다음엔 그러니까 민주당으로서도 신중할 수밖에 없는 문제여서 생각하는 것처럼 뭐 그렇게 막 그다음 날부터 장애투쟁 나가서 탄핵 이렇게 가지 않을 수 있고 가지 못할 거다. 박근혜 탄핵 때요. 그 추운 겨울에 연인원 1,700만 명의 촛불 집회가 있어요. 그 힘으로 탄핵된 거지. 그게 무슨 다수당의 의지로 된 게 아니거든요. 알겠습니다.